중국이 3년 가까이 고수해온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팬데믹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한인 사회 타격도 적지 않습니다. 김채영 리포터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문을 드나듭니다. 식료품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체온을 측정하고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던 이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대폭 완화한 뒤 생긴 변화입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한산하고 심지어는 불이 꺼진 가게도 보입니다. 基本上都已经阳了，没有不阳的人。像前几天的话，基本上你在这个商场里面或者大街上都很少能看见人。 확진자 폭증에 약국엔 해열제와 진통제가 동났습니다. 就是不如分呐，我说太挪领了，是吗？那个没有，你往前走，我看看那个人民农泰他们那能不能有？我都问过，都没有，是不是？对。 한인 동포사회도 타격이 큽니다. 방역 조치가 해제된 데다 연말연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지만 영업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가게 영업을 한 일주일 정도 문을 닫았고 매출은 한 5분의 1 정도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영업 시간 때는 지금 낮에는 좀 쉬고 있고 그 저녁에 이제 오후만 지금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나흘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녀의 감염을 막기 위해 등교 등 외출을 자제하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선뜻 보냈다가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이 되면은 또 가족들 다 코로나 2차 감염이 될 것 같아서. 마카오 대학과 하버드 의대 합동 연구진은 3개월 안에 중국인 12억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6개월 안에 약 15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새로운 변이 출현도 우려되는 상황.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턴 한국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항공기 도착지를 인천으로 일원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네 번째 설 연휴를 맞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 내 한인 사회는 일상생활은 물론 모국 방문에도 차질이 생겨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YTN 월드 김채영입니다. 미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LA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노숙자 문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노숙자들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데요.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다리 밑으로 텐트가 줄줄이 세워졌습니다. 주위는 각종 쓰레기로 너저분합니다. 지낼 곳 없는 이들이 거리로 나오면서 도심 곳곳에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로 꼽힌 LA. 노숙자만 6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Is around 60,000 people at any given moment who are in the homeless, who are considered homeless or unsheltered. So it's like incredibly high for how big of a city it is. Some of these people have psychological issues, some of them are recovering drug addicts, so with that comes a whole litany of problems, potentially. 실제로 노숙자로 인한 범죄는 꾸준히 늘어 한인 사회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 승무원이 노숙자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60대 한인이 LA 한인타운 대로변에서 노숙자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언제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하고 버스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무섭고 옆에서 막 다가온 사람도 있었고 그럴 때는 이제 피하고 갔는데 노숙자를 없애줘야죠.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고 그 식당에 불도 찌르고 이런 데는 빈집에 걱정이 되죠. 노숙자 텐트 천막 이런 데는 피해서 다녀요. 거의
walk safely on the streets anymore because you're worried like someone might attack you. 상황이 심각해지자 LA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런 베스 신임 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우선 노숙자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1년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지원도 해나갈 방침입니다.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and activating the Emergency Operations Center. We must bring people indoors faster, and we will. We must build housing faster, and we will. 코로나19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을 당면 과제로 선정하고도 별 소득이 없던 LA가 올해는 노숙인이 가장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LA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매년 겨울철 최악의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인도는 이례적인 추위까지 이어지면서 힘들게 새해를 맞이한 모습입니다. 곧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대국 1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인도 시민과 한인 동포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김성미 리포터입니다. 인도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오토릭샤가 뿌연 매연을 내뿜으며 달립니다. 사람과 자동차, 오토바이가 뒤섞인 도로에선 시끄러운 경적 소리가 멈출 줄 모릅니다.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오토릭샤와 노후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는 스모그 현상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도시의 공기 상태를 나타내는 전광판에는 매일 공기질 최악 수준을 나타내는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최근엔 미세먼지에 자욱한 안개까지 뒤덮이면서 교통체증도 더욱 심각해진 상황. 안개가 심할 때는 가시거리가 1m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분 걸리는 거리가 2시간이 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안 좋은 나라로 꼽히는 인도는 매년 겨울철이면 대기오염이 더 극심해집니다. 파종기를 앞두고 북부 지역의 추수 잔여물 소각으로 상공에 거대한 매연층이 형성되는 데다가 난방과 취사용 폐자재 소각으로 독성 물질이 확산하면서 공기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आग जलती है जो हमारे चारों ओर प्लास्टिक जलाते हैं इससे प्रदूषण ज़्यादा फैलता है इसीलिए लोग बीमार पड़ते हैं अस्वस्थ हो जाते हैं हॉस्पिटलों में जगह नहीं रहती है बेड नहीं मिल पाते हैं. 최악의 대기오염에 더해 이례적인 추위까지 찾아오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방시설이 취약한 인도에서는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동포들은 집안에 보온 텐트를 설치하고 온수매트와 전기장판을 서둘러 장만했습니다. 쇼핑몰에는 두꺼운 외투와 가정용 히터를 사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가능의 최저기온이 5도까지 떨어졌는데 난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인도에서는 정말 추운 날씨입니다. 인도 기상 전문가들은 겨울철 평균 기온이 10도 안팎이던 인도에 이례적인 추위가 빨리 찾아온 것도 대기오염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also contribution of the hygroscopic nuclei coming out from various activities. So therefore it becomes the combination of the impact of both. 오는 4월경 중국을 제치고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새해부터 경유 오토릭샤의 수도권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뉴델리 인근 지역의 건설과 철거 활동을 중단시키는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YTN 월 김성미입니다. 몽골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부의 석탄 수출 비리까지 드러나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고물가 경제난 여파로 한인사회 역시 지난 한 해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는데요. 동포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따뜻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현상 리포터입니다.
영하 30도가 넘는 매서운 추위를 뚫고 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 몽골 정부가 중국에 석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이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는 몽골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몽골의 경제 성장률은 2.6%에 그쳤고 식료품 물가는 22%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요식업과 여행업에 종사하는 한인 동포들도 지난 한 해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한국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한인 상권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한 해 한국 몽골 간의 물류가 많이 어려워서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다가 이곳에 판매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아직 사정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동포사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많은 지역에 의류 등 생필품을 십시일반 모아 전달했습니다. Монгол улсад үйл ажиллагаа явуулдаг солонгос иргэдийн нийгэмлэгээс өнөөдөр манай Баян зөвхтөгийн хөдөлмөр халамжийг хийгдэс Баян зөвхтөгийн иргэдэд халамжийн дулаан гараа сонгосонд баяртай байна.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 이웃을 챙기며 따뜻한 새해를 맞이한 몽골 한인 사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몽골 내 한인 규모는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1000여 명으로 줄었지만 새해에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해 봅니다. 저희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몽골 시민사회까지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더욱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미래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우리 한인 동포들이 힘을 모아서 무사히 잘 진행을 하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YTN 월드 이현상입니다.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차세대 한인들이 참가한 우리말 노래 부르기 대회가 열려 동포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0년 가까이 동포 정체성 교육에 힘쓰며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한국학교에서 열려 더욱 뜻깊었는데요. 양수연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23년) 토끼의 해를 맞아 동포 어린이들이 귀여운 율동과 노래를 선보입니다. 합창 뒤엔 독창 무대도 이어집니다. 긴장감에 얼어붙어 박자를 놓치고 마이크는 속절없이 내려가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연습한 실력을 뽐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열린 제21회 꿈을 그리는 노래대회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약 3년 만에 대면으로 다시 열린 대회에 학교 구성원들과 심사위원, 관객들까지 약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The event was great today. I really feel like all the kids did such a great job, and it was really fun being on stage with my little one as well, and then getting to see my older daughter on stage was great. So I had a really good time. 오랜만에 또 아이들이 직접 노래하고 또 상을 받고 또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런 모든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역의 한 건물을 빌려 문을 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어느덧 50년 가까이 토요일마다 차세대 동포에게 한국어와 역사, 문화, 예절, 태권도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세들을 위해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늘 가르치고
또 학생들과 같이 2세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한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한자들의 뜻이랑 그리고 현대에 나오는 트렌드들, 한국에 있는 트렌드들도 배우고 있어서 아주 다양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생명과학과 로봇 기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뉴잉글랜드 지역. 우리말 노래대회는 각 방면에서 활약하는 한인 학부모는 물론 지역 내 음악가도 심사위원으로 초청해 한자리에 모으는 구심점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게 미국에서 한국말로 노래한다는 게 저한테 되게 감명이 깊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을 이제 더 가르치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이제 문화를 지켜가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975년 개교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 최대 규모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 월드 양수연입니다.